네, 이건머니 23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 손승우 권혜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방송을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제 재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근무상의 문제도 있었고. 아 이제 재택은 완전히 끝나신 거예요? 아니 이번 주는 또 저희가 금요일 재택으로 아 요일을 바꾸는구나. 모르겠어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다행히 수요일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최종 의견 5주년이라고 케이크 자르고 그랬더라고요. 그 돌이켜봤더니 우리가 먼저 이건머니가 먼저 시작했는데 따져봤더니 저는 5개월이 이미 훌쩍 5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5년 멤버는 사실 김범주.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뭐. 약간 그런 거를 이렇게 티내는 코너가 좀 아닌. 네, 우리는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는. 그렇다고 뭐 그 팀을 뭐 비난하거나 뭐 그렇다고 비판하거나 하는 건 전혀 자위한다 아니고. 우리는. 자 이제 지난주 AS를 좀 하자면 제가 사실은 2단계로 가야 한다라고 세게 말해놓고 사실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게 안 가면 어떡하나. 그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안 줄어들면 어떡하나. 약간 조마조마했는데 마침 제가 방송 그 뉴스를 진행하는 날에 이 총리가 과감하게 2단계로 내려가지고 전 나름대로 굉장히 용단을 내리셨다.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얘기로 좀 넘어가자면 어제 오늘 조금 이슈가 된 네. 일이 있어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 관련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지역화폐들을 많이 모르고 안 쓰고 했었는데 최근에 뭐 재난지원금 특히나 나오면서 많은 관심이 올라갔고 네. 저만 해도 이제 저희 동네 그 상품권 제로페이로 내는 저희 동네 상품권 10% 할인해 줄 때 제가 여기서 몇 번 네 말씀하셨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근데 굉장히 그 착각한 것이 많이들 모를 것이다. 이거 충분히 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많이 못 사가지고 네. 제가 그때 그거 하고 나서 한 사나흘 만에 다 동이 나버려서 지금도 아직 아쉬운 10% 할인할 때 많이 샀어야 되는데라는 그 아쉬움이 남는 지역화폐 이제 많이 알게 됐죠. 근데 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마디로 그런 트렌드에 이 쌍따구를 날리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사실 굉장히 안전점이 더 많다. 굉장히 부정적인. 아니 그 표현들을 보면 이 방송사나 신문사나 언론사마다 사풍이 있는데 우리 회사 SBS의 사풍은 사실은 이 딱 단칼로 자르듯이 쓰지는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이거야 뭐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사실은 약간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는 아사무사. 예, 약간 그런 기법들을 좀 많이 쓰죠. 네. 사실은 듣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이놈이 나쁜 놈이고 이놈이 좋은 놈이고 이러면 좋지만 사실 뭐 세상 일이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약간 여지를 남기는 스타일인데 이 보고서는 상당히 여지를 남기지 않는 분명히 뭐 절대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보고서에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서예요. 손석희 기자 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인 이 주장. 그러니까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이게 지역화폐라는 것 자체의 태생 자체가 네. 지역 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네.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금을 소비자들에게 줬을 때는 원하는 곳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바라는 곳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둬서 대신에 할인을 해서 좀 그러니까 사실상 지원 효과가 있는 거죠. 정부 지원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누죠. 그 보조금을 통해서 1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화폐에 비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경제학적으로 뭐 여기도 나오지만 무슨 사중 손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가격 제한과 비슷한 효과들도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하면 뭐 사실상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지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말한 건 여기서 할인해줘서 우리 동네에서 쓰다 보면 예전에 쓰던 옆 동네 가게가 안 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 효과는 우리 거는 잘 되지만 옆에 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보면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 뭐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역화폐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소비 부양을 하는 효과는 없다. 많지 아니,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앞에 드리자면. 좀 하나 빼먹은 게 이게 저희가 오늘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논쟁이 돼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죠. 이재명 네. 지사가 어제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또 페이스북에다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상당히 강한 어조로 또 강대강으로 제가 볼 땐 사실은 붙었어요. 근데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의 뭐 얘기는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본 거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가 본격적으로 지사가 돼서 한 어떤 그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 연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게 아닌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바로 얼빠졌다라고 이제 들이받으면서 이게 일이 좀 커진 거죠. 근데 글쎄요, 저는 뭐 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내용들은 뭐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뭐 직접 가서 보는 정성을 뭐 들이시지 않게 저희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손성욱 기자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간의 장벽을 쌓아서 자기 지역에서만 돈이 돌게 하는 일단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대전하고 세종의 예를 들었는데 대전에서는 15% 할인을 해서 그 상품권을 뿌렸고 대전이 15%, 세종이 10%. 네. 그러면 대전 15%면 세종 사람도 대전 가서 쓸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서로 그러니까 서로 발행을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상황이 돼서 서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10% 할인 누가 해주냐?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해주는 거고 공짜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걸 경쟁적으로 결국 발행을 하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이 지역과 저 지역이 세금이 들어가는 몫은 크기는 더 커지는데 그 애초에 생각했던 할인 효과는 또 상쇄되는 그리고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쇄되는 왜냐하면 A 지역과 B 지역이 같이 발행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또 돈을 연구원이 들어가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청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 화폐를 발행했을 때 동네 마트하고 식료품점 매출만 15% 오르고 다른 업종은 매출이 늘지 않더라. 전통시장 그다음에 같은. 일자리도 안 늘더라. 일자리도 그냥 마트에 비정규직 정도 느는 거지 뭐 쓸만한 일자리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일자리가 느는 효과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이 또 상품권 발행하는 데에 한 2%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발행하면 2천 원 정도의 발행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경제 살리는 건 일부 업종에만 효과가 나고 실제로는 일자리도 안 만들어질 뿐더러 또 한 가지 여기서 주장하는 또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어차피 마트 가서 쓰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합니다. 대형마트가 동네 마트보다 싸다. 근데 동네 마트를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소비자에게 과연 유용하냐? 그리고 동네 마트에서 그러면 어차피 자기들한테밖에 못 올 거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거다. 그럼 물가가 올라간다. 실제로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이득이냐? 상당히 공격적인 이게 아까 말씀드린 표현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표현이 절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단 말이죠. 근데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거는 지역적 관점에서 우리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이 보고서는 중앙 정부에 제언을 하는 그러니까 중앙 정부한테 얘기를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당신들이 돈을 들여서 지방에서 이런 지방 화폐를 만드는 걸 돕고 있는데 이게 전 국민의 어떤 행복, 전 국민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지 체크해 봤냐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제안이고 저는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통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 화폐의 씀씀이를 보니 실제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더라. 통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박을 하려면 통계로 반박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통계로 반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취재 기자가 또 이 연구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인 의도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연구원에서는 누구에게 지시받은 바 없고 누구에게 이렇게 뭐 발주받은 바 없고 연구원 내부에서 문제의식을 느껴서 우리끼리 연구한 거다 이렇게. 그리고 뭐 조세재정연구원이 지금 현 정부와 이재명 지사가 뭐 다른 당도 아닌데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발행 비용이 3조 원 정도일 때 이미 야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발행이 늘어서 올해는 9조 원이더라고요. 네, 올해 9조 원이죠. 네. 확 늘었죠. 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많이 합니다. 이 연구원 주장은 그거죠. 옆집에서 발행하는데 옆 지자체에서 발행하는데 내가 발행 안 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정부가 또 돈을 지원을 하니까 그 10% 할인할 때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하니 발행을 안 하는 내가 바본데 내가 이걸 그러니까 다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궁금한 게 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데랑 뭔가를 해보려는 데랑 같아야 되나요? 갑자기 아니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네. 옆집이 해서 내가 하면 결국은 둘 다 이득을 보는 건 건 아니다. 없다. 어차피 자기 지역에서만 쓰게 만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뒤에 결론이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연구원의 주장은 온누리 상품권이 있지 않느냐. 온누리 상품권은 중앙에서 한꺼번에 만들기 때문에 발행 비용도 적고 뭐 그렇다고 친다면 차라리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렇게 쓰게 하는 것이 그 얘기도 했죠. 이제 온누리 상품권의 효과가 있고 이거에 효과가 있는데 사실 중복되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화폐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효과보다 적은 거다. 들어가는 효과가 비용보다 적은 거다. 중복해서 이게 문제가 또 있는 거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지역 마트와 식료품점에만 집중이 되니 정말로 필요한 데에 뭔가를 살리고 싶다면 예를 들면 관광이다 그러면 관광에 맞춘 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기만 어떤 조절해서 어떤 필요한 시기만 한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제가 사실은 이걸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형마트 영업 제한과 사실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형마트를 영업 제한을 해야 뭐 전통시장으로 사람들이 간다라는 상당히 그냥 들으면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대형마트 문 닫았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그렇게 꼭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데이터를 내놔도 야 그럼 너네 마트 편드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뭔가가 씌워지면서 논의 자체가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마트들도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데가 속출을 하고 있고 거기도 고용이 많이 있고요. 고용이 많이 또 주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전에는 대형마트 때문에 다 죽어요 이러고 뉴스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가지고 이분들 일자리 어떻게 해요라는 뉴스를 하는 사실은 뭐냐라는 원하는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이 조세정연구원의 이 보고서도 약간 그 느낌 상당히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 이걸 이렇게 썼을 때 누구도 맞다라고 편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보고서예요. 사실은 이 보고서를 냈을 때 왜냐하면 지역 화폐를 내서 즐거운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를 떠나서 지역 화폐가 발행이 돼서 그게 지역 마트에 돌고 식료품점에 돌고 그걸 이제 10% 싸게 그 댓글로 당장 인터넷에 뉴스의 댓글들도 야 내가 10% 싸게 사보니까 좋은데 왜 1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10%라는 게 결국은 세금인 거죠. 세금으로 사실은 더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분들 그다음에 지역 동네 마트들 뭐 상인들 이런 분들은 좋죠.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보면 그분들은 뭐 하는 거야? 나는 써보니까 좋던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반대로 이 보고서를 찬성하거나 좋아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참 쓸모없는 짓. 이거 약간 반어법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도 반기지 않는 짓을 한 건데 저는 이런 목소리도 충분히 나와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보고서 보면서 들더라고요. 권일희 기자 계속 빙글빙글 웃는데 어떤 생각이? 그냥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권일희 기자 의견은?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대놓고 국책기관에서 보고서를
냈을 때는 네. 와 되게 용감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초. 예, 예. 지역 화폐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는 사실 뭐라 그럴까 좀 경제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 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조세재정연구원처럼 통계를 다 찾아서 하진 않았어도 암암리에 하던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내가 나서서 말하면 또 어느 한쪽이라는 욕을 먹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하지 못하던 그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조세재정연구원이 그러니까 뭐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뭐 눈을 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럼요. 절대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돈으로 가능하다면 그러면 지역에서는 사업체 직접 지원하는 다른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김범주 선배가 설명해 준 것처럼 이게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은 굉장히 작거나 오히려 미미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 면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뭐 이것보다 덜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들여다볼 만한 얘기거든요. 사실 그 정도의 재원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감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군산 지역 예, 취재했던 예, 기억이 남아 있어서 네. 기억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지역 화폐라는 거, 지역 상품권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계기가 예를 들면 요즘에 뭘 시킨다 그러면 쿠팡에도 시키고 이마트에도 시키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냥 그 앞에 가서 샀으면 좋을 텐데라는 의미에서 그럼 지역 상품권을 쓰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소비자의 선택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뭐 가격이라든지 뭐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할인율을 제공해서 우리 동네 거를 기왕이면 써주세요.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이제 지역 화폐가 지금은 이렇게 막 너나 할 거 없이 반영이 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가맹점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연구 결과를 보면은 뭐 주로 뭐 먹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옷가게나 이런 것들이 가맹점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 관리를 지자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원리가 정확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화폐라는 게 약간의 장점도 있었다라는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남아 있는데 국제연구원에서 이제 통계를 갖고 물론 그 통계가 시기적으로 보면 그 매번마다 경제 상황이 달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국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말 각자의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게 효과가 그 돈 갖고 다른 걸 할 수 있다. 훨씬 효율적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 그게 지역에 있는 작은 슈퍼, 작은 식당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액수가 부족하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럼 그 돈을 바로 꽂아주는 게 맞나? 소비를 촉진하는 게 맞나?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정답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럼요. 그냥 지역 화폐라는 게 갖고 있었던 약간의 장점들 그리고 그게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는 되게 그분들이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가라는 고민을 슬쩍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면 또 특정 이렇게 정치적 싸움에서 특정을 지지하는 아니요, 것 근데 같아서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서 소비 촉진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왜 안 쓸 것도 조금 더 쓰고 그러면 뭐 이마트 몰에 주문할 것도 조금 동네 가서 그냥 조금만 사오고 많이 안 사고 이런 장점들을 리 얼마나 이 통계에 반영이 돼 있으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담아냈는가. 만약 그런 허점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해도 되는가라는 조심스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 원칙에는 통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손수호 기자의 그런 예. 입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예. 다양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때 군산을 저희가 또 가까이 가서 봤으니까. 군산을 예. 취재했었던 이유도 제가 가까이 갔던 건 아니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저는 이제 유선으로 취재를 했던 거고 갔던 분은 따로 있는데 마치 현장 갔던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고 통계를 받고 또 촬영해온 것들을 봐서 종합적으로 느꼈던 거는 조금 더 많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뭐 여기서도 옆 동네까지를 얘기를 한 것도 그런 취지였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하는 권역별로 나눠서 분석을 했다면 제가 느끼고 있었던 건 식당 말고 여기도 좀 가맹점이, 저기도 가맹점 이렇게 나와바리래.
영역의 문제겠죠. 조금 더 그랬으면 예,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마냥 그럴 만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저는 이거를 약간 비판적으로 읽으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이거 다 뭐 우리나라의 내로라는 경제학자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역 화폐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말들은 하는데 이렇게 딱 찍혀 나온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아니다라고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방법도 아까 여기 뭐 온누리 상품권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더더욱 조금 동감을 했던 거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사는 동네 한가운데 전통시장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원래 아마 그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아마 온누리 상품권을 제일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 네, 지역 화폐가 이렇게 네. 경쟁적으로 생기기 전부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화폐가 사실 굉장히 겹치거든요. 겹치죠, 사실은. 네. 근데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충분히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 다른 효과라고 하면은 우리 그 지자체 바운더리 안에서 이거를 쓸 것이다. 그 차이인데 이게 온누리 상품 할인율이 얼마나 돼요? 온누리 상품권도 10% 할인 살 수 10%.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온누리 상품권을 몇 년 전부터 잘 썼던 입장에서 사실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발행액이 9조에 가깝다고 하면 게다가 이렇게 결국은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세금은 그만큼 들어가고 이제 그 경계선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다 보면은 결국은 내 쪽 경계선 안에서 돈을 쓰게 하는 효과도 경감될 수 있을 뿐더러 이게 세금이 들어간다는 걸 감안할 때 전체 경제로 보면은 이게 과연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질 일인가라는 이 문제 의식에는 저는 좀 온라인 상품권을 몇 년 전부터 썼던 사람으로서는 더더욱 온라인 공감되는 게 상품권이나 있었어요. 지역 화폐나 그러면 여기서 문제하고 있는 뭐 그 문제로 삼고 있는 국고 보조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문제점 같은 것들은 네. 가격 뭐라고 그러니까 조세는 표현했죠? 정부는 온라인 상품권이 이미 기존에 있는데 중복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중복 비용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 이 보고서의 주장은 방금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걸 받아서 얘기하자면 온누리 상품권은 예를 들면 지역 간 장벽을 쌓게 하는 네. 효과가 없고 그건 그다음에 없죠. 중앙에서 한꺼번에 만들기 때문에 발행 비용도 훨씬 줄고. 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의 주장은 그러니까 9조 원이 올해 지역 화폐로 나가는데 정부와 중앙 정부가 8% 그러니까 10% 할인할 때 중앙 정부가 8% 지자체가 2% 10% 할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돈이 9천억이다. 일단 9천억이 들어가는데 9천억 중에 그러니까 9천억이 전부 세금을 넣어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면 좋겠는데 계산해 보니 460억 원 정도는 효과가 없이 손실로 나더라. 그다음에 발행 비용이 1,800억이니까 이 보고서의 주장은 올해만 2,2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축내는 사업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뭐 혹시 이제 중간 정도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저나 뭐 권혜리 기자나 이게 옳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손수국 기자도 반대로 지역 그럼요. 화폐가 네. 맞기 때문에 이 사람 주장이 계속 해야 된다 이건 틀렸다.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주장하는 보완해야 것이 될 점이 아니라 있어요. 뭐 비용 문제라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보완해야죠.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논점을 잘 전달했다. 왜냐하면 지금 막 갑자기 네, 폭발적으로 맞아요. 찍어내고 있는 상황, 모두가 찍어내고 있는 이제 이 통계를 보면 작년에 177군데에서 3조 2천억 내던 게 올해 229곳 지자체에서 9조 원을 갑자기 한 3배 정도를 찍어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사점이 있는 그렇죠. 거죠. 진짜 네. 2018년만 해도 불과 2년 전만 해도 찍어낸 액수가 정말 30분의 1이었으니까 네네네. 30분의 20 몇 분의 1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비용 얘기를 하기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 비용이 워낙 커져 버렸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디지털이라든지 뭐 IT 기술로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느 작은 도시 소도시에 있는 거기 있는 육개장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접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온 게 우리 지역 화폐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친다면 근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옆 동네에 가서 먹을 거 안 먹게 되고 뭐 이런 효과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을 쓰는데 온누리 상품권도 발행 비용은 마찬가지잖아요. 비용 측면에서 물론 덜하겠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게 정답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의 긍정적인 효과는 아까 김범재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 제대로 된 지원책이 어떤 것이냐. 관점이 달라요. 방금 손수국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그 쓴 보고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이거는 보고서는 중앙정부 아까 몇 번 관점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역을 맡고 있는 도지사로서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그렇죠. 부분이 큰 것이고 이 보고서는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중앙정부에 이렇게 그러니까 9천억 중에 중앙정부가 내고 있는 게 이제 7,200억이니까 7,200억 원을 대고 있는 사업에서 전 국민의 효용을 증가하는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얼빠졌다라고까지 표현할 건 아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요새 좀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논란 과정에서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의 문제는 상대방이 대통령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 말을 좀 누그러뜨린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본인의 생각과 다른 주장이 나왔을 때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게까지 하면 상대방들이 특히 조세재정연구원 솔직히 말하면 연구원들이 뭐 대단히 힘이 세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움찔하고 앞으로 이런 연구를 혹시 하려고 했다가도 또 오해받을까봐. 오해받을까봐도 있지만 이건 오해 수준을 넘어선 거죠. 사실은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 괜히 그렇게 분란 일으키고 시끄러울 것 같은 거는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다 냈는데 모두가 좋아할 만한 내용 있잖아. 뭐 지역 카페 냈더니 동네 마트 좋아졌어요라고 쓰면 임마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해? 뭐 약간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좀 경계심이 든달까요?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 다른 관점에서 재현을. 예. 근데 지금 조사랑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문책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책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든다는 거죠.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왜 관점이 다른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관점에 접근해서 내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문책을 하라고 하면 그럼 만나서 합의해서 최 좋은 방법을 개선을 찾아내면 되는지 않나 하는 게 아니 좀 점잖게 아쉽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나는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 사람 입장이니 이런 부분이 있고 당신들 주장 중에 이런 부분은 그래 그 부분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걸 이제 흡수해서 뭐 내 정책에 혹은 뭐 일부 반영하겠다. 그렇지만 너무 과한 표현 이런 건 심하지 않냐. 좀 이렇게 좀 격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얼빠졌다, 문책해라 이거는 저는 이런 국책연구기관이 상당히 순치되게 만드는 정부 돈 들어가고 국민 돈 들어가서 그 하는 연구기관이고 반대로 국민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도 한번 걸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격하게 반응을 해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생각이 남죠.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도 도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오늘 연구원들도 또 있고. 발언을 예, 예. 내놨어요 또. 근데 그러면 사실 무섭잖아요. 지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의 일개 연구원들은 무섭지 않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정책이 나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고치는 게 말 좋겠다라고 못하죠, 얘기를 할 수 이렇게는.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미 경기연구원인가에서 이 조세재정 연구원을 공박하는 발표를 내놨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좋아요. 연구기관들끼리 경기연구원은 나는 경기 정책, 우리 지방 정책을 관할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효과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조세재정 연구원은 중앙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치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서로 이런 건강한 논쟁으로 저는 오히려 발전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이 연구원과 통화를 한 걸 보면 이 연구원이 위축한 게 보이잖아요. 저 이게 일일이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네. 아니 우리는 거의 하소연하고 있죠. 네, 이재명 지사를 일부 언론이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쓴 게 아닌데 왜곡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내놔야 이게 분명히 이게 반박이 아니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분명히 그 엎드리는 내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가 없던 일처럼 거봐 니들이 잘못했지 이러고 이제 그럼 막 저쪽 가서 손 들고 귀찮아요. 무릎 꿇고 있어 이렇게 이러고 끝날 사안일 텐데 저는 이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논의점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네.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도 그냥 이재명 지사가 그냥 혼자서 지역화폐를 내신 게 아니겠죠. 그 안에서 도정 안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또 이런 연구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재현한 게 있어서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표현 때까지 왔을 테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네. 지사가 이렇게 딱
조서와 문책을 거론하고 그 밑에 있는 연구원에서 그렇게 나가버리면 사실 사람들이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어느 쪽이 정치적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각자 생각을 달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또 뭐 아마 이건머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5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요 말 뭐 다 했고 특히 초반에 이제 이 국책연구기관 얘기한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전 정부 때 같은 경우에 제가 국책연구기관 탓도 좀 많이 했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놔봐라. 꼭 정부가 하는 것만 따라다니면서 이건 맞고요, 저건 맞고요, 이것도 맞고요 이렇게 참 잘했어요. 도장 찍는 거 말고 뭔가 좀 문제도 좀 제기하고 브레이크도 걸고 뭐 이 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 냈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이대로 가는 것도 아닌데 다만 옆에서 이렇게 잠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역할을 하라고 정부 국가가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만든 기관인데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할 거면 뭐하러 유지를 하겠어요. 이런 보고서 내라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 전 정권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죠. 바른 소리 좀 합시다. 네, 네, 바른 네. 소리 좀 하고 뭐 정부 하는 게 맞더라도 조금 보완할 거 있으면 솔직히 물론 이제 쉽지는 않죠.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본다면 오늘 이 조세재정 브리핑 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는 그런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도 이런 식의 저는 보고서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통화한 것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왜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보고서를 내서 오비일학 그게 아니죠.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필요한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아,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폭증기인 거는 그 코로나19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른 지자체들도 느꼈기 때문에 지역 화폐라는 게 있는데 뭐 효과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혹은 그거를 주민들이 반기신다더라라는 얘기에 딱 폭증한 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미 오늘 상품권이라는 것도 있고 걔네들은 홍보를 좀 더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쪽에 힘을 좀 더 실어주는 게 우리 전체 돈을 낭비하지 않는 길일 수 있어. 라고 이쯤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상황인 거죠. 내용 네. 여부를 떠나서 네.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있죠. 근데 완전 오늘 안 상품권은 근데 상시 10%든가요? 5%? 오늘 상품권은 살 수 있는 시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있잖아요. 네, 네. 명절 때 보통 10% 네. 그리고 풀고. 제가 약간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네. 과연 대안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죠. 개괄적으로 서로. 네. 얘기를 한 거죠.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논의를 연구원들끼리 경기도랑 조세정 연구원이랑 토론회 같은 걸 해서 예를 들면은 큰 대기업들이 명절 전에 온누리 상품권을 대규모로 사가지고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걸 좀 써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활용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은 이미 오래됐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제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제안이고 뭐 지방정부에서는 그렇게 건강하게 반박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지방 너무 과열이 되는 느낌. 그리고 전에 왜 이재명 지사가 그 지원 문제 할 때 부천시장이었을 거예요. 부천시장이 선별 지원 얘기하니까 바로 그럼 부천시는 돈 안 주겠다 뭐 이렇게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전 그거 보면서도 좀 굳이 저렇게까지 약간 트럼프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지역 주지사나 뭐 누가 뭐 말 안 들으면 저기 뭐 안 주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뭐 시장은 또 시장대로 그때 아마 부천시장이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원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한번 된통 혼나고 뱉기 들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자꾸 오버랩 되면서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저희가 정치 팟캐스트가 아니고 경제 팟캐스트인 점을 좀 감안해 주신다면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경제라는 것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논쟁이 필요하고 서로의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저해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보고서가 맞다. 이 보고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걸 또 말하다 보니 이재명 까냐 뭐 이렇게 또 뭐 혹시 누가 댓글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트럼프도 나왔어요. 트럼프 얘기도. 네. 네, 트럼프에 비유하셨어요 방금?
네, 그뭐 네.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저도 떠올렸는데 못 꺼내고 있었거든요. 방식이 그런 식의 대응 방식은 아니 그런 약간 식의 대응 방식을 시원해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그런 네. 그런 방식을 원하는 분들도 계신 건 맞고 뭐 여러 분야의 여러 색깔을 가진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런 것이 이재명 지사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가는 건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너무 과한 대응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정치적인 사안은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제 사안도 아니고 그거는 뭐 모르겠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혜리 기자는 계속 머리를 긁고 있네요. 웃으면서. 말만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뭘요? 머리를 긁고 있었다는 거. 네. 아니 뭐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아니 근데 아니 지금 보고 있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네네네네. 네. 자 그리고 짧게 다른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권혜리 기자가 아까 제안했던 보고서? 아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 예, 예. 아 그거 대답이 없으셔갖고 완전 자세히 보진 않고 왔는데. 아 그래요? 그럼 잘라. 아니 근데 예, 간단하게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라고 카카오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자기들이 그동안 운영해 온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 리포트 냈는데 이거 재미있어요. 전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네, 재미있고 사실 전에는 이제 타다하고의 그러니까 택시들하고의 어떤 갈등 상황에서 이거 봐라 얼마나 특정 시간대에 택시들이 부족한가 아, 그쵸. 그런 네. 시간대에 네.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거다라고 하는 좀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식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또 그게 아주 없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보면 다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가 이제 그제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에 따라서 확실히 모빌리티, 그러니까 움직임이 더한 게 보였는데 뭐 익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IT 업체들이 모여 있고 이 코로나 국면에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는 지난주에 저는 손정일 선배가 그 한 표현을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 코로나에 적응할 수 있는 업종이 모여 있는 판교 같은 곳들은 정말로 모빌리티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소득은 상당히 보전이 되고 있는 지역이죠. 카카오가 이동에 관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네, 분석한 왜냐하면 네. 이제 택시도 이제 카카오 택시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판교, 쌓이죠. 역삼동 이런 IT 기업들이 몰린 곳은 이동량이 확실히 줄고 뭐 반월공단이 있는 안산이라든가 뭐 인천 남동공단 이런 데는 평상시엔 차이가 전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뭐 재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적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제가 이거는 사실 그 SKT랑도 전에 한번 한 적 있었었는데 똑같아요 결과가.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사람들이 대형 쇼핑몰이랑 백화점은 가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어느 정도 방역이 되는 곳이라고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뭐 2.5단계처럼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는 거기도 사람이 좀 줄지만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진다 싶으면은 확실히 대형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부터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영화관 같은 데는 이동이 줄었다는 것도 좀 눈에 띄었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의 목적지가 예를 들면 뭐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이다. 그건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영화관이다 아니다는 어떻게 알아요? 카카오가? 뭐 그런 영화관이 는다 준다.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택시 근로 목적지가 나오는 거죠. 이동량을 아, 보는 거니까. 그럼. 예. 카카오 예를 들면 맵이나 뭐 이렇게 찍을 수도 네. 있을 거고 뭐 신촌 그러니까 메가박스 영화관을 이런 데, 찍어서 가니까. 네. 아, 그렇죠. 신촌 메가박스 택시에서. 이런데 뭐 목적지로 하고 가는 그런 근데 것들을 요새 보는 거죠. 영화관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잘 된대요. 그러니까 요새는 쩍쩍 벌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관객이 많지도 않고. 저도 영화관 좀 갔어요. 최근에. 그래요? 저 영화 안 본지 되게 못 오래돼가지고. 가겠던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약간 코로나를 받아들이고 이 중에서 내가 활동을 이 안에서 최대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잖아요. 저도 딱 그 시기에 영화관 간 것 같아요. 네, 8월 초. 아니 이번에 네, 그 갔었고. 왜 대구에선가 그 설명회에서 네. 27명이 사업 설명회에 27명이 참석했는데 26명이 걸렸고요. 안 걸린 한 분은 KF94를 처음부터 끝까지 끼고 남들 음식 나눠 먹을 때 나가서 혼자 담배 피고 네, 그랬다면서요. 오신 분. 그분 그분 멘트가 웃긴 게 이제 집에
일반 마스크가 다 떨어져가지고 하필 KF94밖에 없길래 그걸 찢어가지고 그냥 자기는 끼고 나왔는데 그분만 안 걸리셨어요. KF94라는 그 마스크를 의 장점을 굉장히 그 느끼게 하면서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또 개인적으로 KF94 잘 끼시고 요새 선선해져서 KF94 다시 껴도 그렇게 뭐 네, 저희가 그때 답답하지 실험을 않더라고요. 해봤는데 유실률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 게 바람이 얼마나 나가냐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나가냐를 측정하는 건데 그럼 궁극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KF94와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네모난 마스크죠. 약간 코에만 있는 덴탈 덴탈 마스크 차이가 되게 커요. 그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말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 공기가 드나드는 거에 있어서는 측정이 안 된다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때 여름이니까. 그 손승욱 기자 팀에서 리포트한 걸 제가 그때 소개했었는데 그 한마디로 덴탈도 요 뒤에 끈을 완전히 완전히 조여서 이렇게 한번 딱 X자로 조이는 걸로 조이면 해서 하면은 똑같이 어느 보통 정도 마스크 팔면 왜 뒤에 이렇게 고리 같은 네,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걸로 하면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면. 그렇더라고요. 특히 네. 코 같은 데가 요즘엔 덴탈 이렇게 코 눌러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꽉 조이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꽉 조이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죠. 예, 아프죠. 그래서 덴탈 그러니까 그런 모이는 장소에 갈 때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황사 마스크거든요. 솔직히 그거 미세먼지 마스크인데 그 정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화관을 갔을 때 저희는 보통 가운데 앉아서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일부러 그 우측 맨 뒤에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 해서 그래서 약간 거리 두기를 확실히 확보를 하고 그거 영화관 스크린 보면서만 뭘 먹고 그 외에 영화관에 있던 모든 시간대에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요렇게 계속 놀 수 있다면 영화관은 좀 더 와야겠다. 그동안 너무 못 왔는데. 그리고 또 카카오 오빌리 리포트 하나 슬픈 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재미있다기보다는 그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4일 이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향한 이동량이 전체 950위에서 62위로 급상승했대요. 그러니까 봄에 뭐 꽃놀이 가고 막 이런 데로 이제 이동량이 몰리는 게 우리의 보통의 일반적인 봄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꽃구경 인파나 뭐 이런 쪽으로 막 이제 축제가 있는 쪽으로 내비를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빚내러 가는 줄 서서 빚내러 가는 분들이 이렇게 그게 데이터로 많았다. 잡힐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약간 그런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 사실 자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겠네요. 그거는 나중에 코로나를 결선할 때 중요한 기사가 되겠네요. 야, 그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있습니다. 데이터가 네. 치솟을 정도로 네. 많이들 가졌구나. 그 카카오 모빌리티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밝은 얘기 하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까지는 밝았지 않았나요? 아닌가? 거기 보면 맛집 나오던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목적지가 어디냐 그랬고 뭐 예를 들면 뭐 제주도의 맛집 요새 그거 많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제가 재밌는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약간 광고인가? 저기 네. 손승욱 선배 팀의 업적을 제가 대신 광고해드릴까요? 뭔데? 저 되게 재밌다는 나 지금 그거 광고하려고 지금 아예 열어놨는데 지금 일부러 진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아 진짜요? 네, 일부러 열었는데. 저 오늘 아침 봤거든요. 뭐야 이게? 이게 저희가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 하는 마부작침이라는 팀이 저희 부에 네. 있는데요. 그때 거기서 뭘 했냐면 기초의회 의원들의 그 판공비 사용 내역을 했어요. 그리고 판공비 너무 많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가게에 몰아준다든지 뭐 네, 이렇게 알고 봤더니 자기랑 연관 있는 자기랑 연관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의원님의 부인이 하는 밥집에 뭐 돈을 쓴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통 리포트를 한 4분 정도 리포트를 하고 끝내는데 그거 말고 그 팀에서는 솔직히 자료를 다 받아서 전국에 있는 기초의원들의 판공비를 다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한 달 넘게 그 돈 어디다 썼는지를 다 지도에다 찍어가면서 그걸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방송하고 나서 그게 좀 아깝다고 생각한 그 마부작침 팀장이 그걸 갖고 뭘 만들었냐면요. 그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 식당이라는 그걸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갔나. 그러니까 기초 의원이면 그 아무래도 자기 동네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 어디 가서 밥을 많이 먹었나. 그러니까 지역 이른바 식당이 이게 나온 맛집 거죠. 아닐까. 지역 식당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쫙 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어디 가서 밥을 가장 많이 먹었나. 그래서 그거를 딱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거다라고 이제 광고하려고 지금. 아니, 들어가서 보면 예. 당신이 어디 있는지 위치는 한번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 있는 지역 예. 위치를 그래서 알려주고. 딱 그러자마자 아까 해보니까 양천구가 나왔는데 저희는 양천구에서 의원들이 가는 식당이 또 카테고리별로 네, 그렇죠. 그걸 또 저희가 예, 나오더라고요. 그 팀이 또 재치가 있어갖고요. 그거를 저기 약간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처럼 만들어놨죠. 예, 종류별로 그 뭐 네. 해산물, 뭐 분식집, 빵집, 술집 이러고서 네.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찾아보니까 압도적 1위가 2위가 500만 원 썼고 네. 1위 식당은 1,500만 원을 썼는데 뭐 이런 데가 있어 찾아봤더니 6,000원짜리 밥집이네요. 아,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많이 의원님들이 간 거. 문제 있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그걸 저희가 보도한 거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워. 그냥 일반적으로 기초의 의원님들이 어디서 자기 동네 잘 알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식 뷔페네요. 6,500원짜리 한식 네. 뷔페에서 1,500만 원을 그럼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간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심에 계속 거기를 같이. 뭔가 단체를 끌고 식당 갔다거나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갑자기 뿌듯해지는 예, 느낌이 그래서 드네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mabu.newscloud.sbs.co 요거 좀 쉽게 프로모션 좀 하라고 재밌다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제가, 막 저는 그래서 근데 페이스북에 그래서 올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대중적인 어떤 맛집하고는 다르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번 재미삼아 해 보시는데 본인이 아는 집이 있으면 동네에 여기 조 앞에 있는 뭐 치킨집인데 그러면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예를 들면은 선배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6,500원짜리 밥집이었잖아요. 비슷비슷한 밥집 중에서 거기가 좀 맛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물론 마포구청 앞에 있네요. 제 마포구인데 아. 마포구청 앞에 있는 야 정말 일 한식 열심히 뷔페. 하는 네. 6,500원짜리 한식 네. 뷔페네요. 근데 서초구를 찾아봤더니 참치집이 네. 바로 1위에 오, 올라가는 네. 뭔가 다르네요 식성이. 다릅니다. 이런 재미는 있네요. 네. 하여튼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칼국수집 이렇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접근하기 쉬운. 근데 보다 보면 나도 여기 좋아하는데 좀 그런 데도 있긴 네, 하고. 진짜요? 네. 저랑은 완전히 취향들이 다른 마부 것 작심 같은데. 팀에서 만들어서 마부죠. 마부.뉴스클럽. 야, 강남구를 찾아봤더니 강남구 의회 의장단도 역시 또 스시집을 역시 다르네요. 다르네요 이게 다르구나. 이게 19만 건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나름 데이터는 아, 되고. 그러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작업을 재밌습니다. 거쳐서 네. 그 진짜 판공비가 어디서 결제되는지를 다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액수를 다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다 더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 우리 지역구 저 사는 동네 의원분들께 굉장히 네. 뿌듯한 박수를. 동네 식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 지역 화폐 얘기한 게 결국 이런 데 쓰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거죠. 근데 얘가 갑자기 다시 잘 이어지네요. 잘 예상치 못하게. 잘 썼네요. 네. 잘 썼어요. 뭐 이제 문제 있는 거는 저희가 그때 8시 뉴스에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구는 한 개는 우리 동에 있는 건데. 잘 가는데요. 표정이 되게 밝아졌네요. 아니에요. 여기 약간 올드한 맛집인데 올드하다고요? 네, 단가는 올드한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좀 비싸죠. 예. 전반적으로 여기는 구마다 조금- 다르다니까. 6,500. 갑자기 뿌듯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손수국 기자는 회의를 들어가야 될. 아니 오늘 회의 안 들어갑니다. 오늘 안 들어갑니다. 오늘 일이 없군요. 아이템이 없군요. 네, 아이템 없을 때 안 아주 진작 얘기하죠. 여유 있게 얘기할 걸. 저 손수국 기자 회의 들어가는 줄 알고 굉장히 다급하게 쭉쭉쭉 진행을 했는데. 자, 하여튼 오늘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아주 어둡지 않진 않았나요? 아니 어두웠습니다. 뒷부분만 밝았죠. 그래요? 네. 앞부분만 저만 제가 좀 말이 많았습니다. 앞부분에. 그래서 아니 그 지역 화폐라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뭐 그거에 대한 격렬한 반응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거를 계기로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지사가 좀 거친 반응을 하긴 했지만 경기도와 조세 연구원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나 대안들을 내놓는다면 그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소비 촉진 차원에서 어떤 식의 대안을 내야 될지를 예를 들면 이 비용이 지금은 비용을 감당하자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그런 무슨 사업단을 만들든 뭘 하든지 간에 하여튼 비용을 줄여볼 수 있는 IT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식당 외에 가맹점을 더 늘려서 다른 분야까지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고용 얘기도 나왔지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 뭐 얼핏 떠오르는 건 저도 없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의 사용을 광역으로 넓힐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대안을 내놓는다면 오늘 있었던 이런 충돌들도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서 다 보탬이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이 연구원들을 뭐 찾아가든가 아니면 연구원하고 뭐 화상 연결을 하든가 해서 한번 뭐 얘기를 해보는 것도 어떤 관점이었나.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주자니까 네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공약을 내놔야 될 아니 것이고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모습이 뭐 나오지 않을까요? 당신들 보고서 읽어보니 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렇고 그렇게 한번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든가 뭔가 좀 그런 소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좋게 해석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굉장히 추진력을 가지고 하던 정책이고 그 애정이 있는 정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센 반박 비판이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네가 지역 경제에 대해서 뭘 생각해봤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좀 보기 좋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토론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왜냐하면 이 최근에 이걸 저 하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좀 다양하게 붙는 시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저희한테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 나오고 다양한 충돌이 벌어져서 새로운 해법을 좀 찾는 것이 뭐 우리에게는 좋잖아요. 여러모로 그런 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봤던 거고 뭐 댓글이 안 좋게 달릴 것 같은 일부 안 좋게 달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만은 이 조세재정연구원과 같은 의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도와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금 과정이다. 정리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될까요? 손수호 기자는 별로 나쁜 말 안 달릴 것 같고요. 달리면 저한테 달리겠죠. 거대리 기자는 계속 머리를 긁었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도 좀 신선한 소식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쟁, 더 많은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 경제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